가면 맨날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러시거든요. 그분들이 환하게 웃게끔 해드리는 거는 이게 자식들이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러신데요. 부모님들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공감을 연결하는 공감연구소 심상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감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콘텐츠인데요. 앞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멋진 분들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어르신들의 행복을 조율하는 사람, 시니어말의 방문요양센터의 이영경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말의 방문요양센터의 이영경입니다. 저는 시니어말의라는 이름으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 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시니어말의 방문요양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장기 요양기관이고요. 현재 60여 명 정도의 어르신을 돌봄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멀게는 현재는 대전까지도 전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가 방문 요양하면 그냥 어렴풋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방문 요양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장기 요양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흔히들 요양원들 많이 아시거든요. 그렇죠. 요양원처럼 그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설로 들어가셔가지고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지 아니면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방문 요양 서비스고요. 편하게 집에서 전문적으로 국가 자격증을 가지신 요양보호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금적으로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하고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좋은 일 하십니다.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거의 취지 자체가 이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예전에도 치매 환자분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오로지 다 가족들이 돌봄을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치매셨는데 큰어머님이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치매 어르신을 방에 잠그고 나가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돌봄도 경감시키고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국가에서는 손해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양성을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되고 해서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파킨슨 있으신 분들,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편마비 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너무 생활이 힘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거동도 힘들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주로 받으세요. 결국 어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 네, 맞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요양보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실제 환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재밌는 사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분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한 케이스로 어르신이 이제 보통은 젊으셨을 때 이렇게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치매라는 질병을 얻고 파킨슨이라는 질병을 얻고 하다 보면 어르신 자체도 무기력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세요. 근데 한 분 어르신이 이분은 요양보호사님이 교포분이세요. 제가 이분께 갈 때는 항상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거든요. 어르신이 당신도 답답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을 내 옆에 사람한테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님이시거든요. 그 어르신이 이제 독거 어르신이셔가지고 요양보호사님이 24시간을 케어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5년째 케어를 하고 계신데 5년 동안 너무너무 욕을 많이 들으셨어요. 욕에, 언어폭력에 막 정말 한국 와서 이런 욕은 못 들어봤을 정도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씩 이제 치매라는 병이 계속 치매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세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나는 끝까지 너랑 갈 거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또 사르르 다 녹아버리신대요. 또 저한테 잘 돌볼게요. 그 마음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야 우리 어르신들 정말 케어가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선생님들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방문 요양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사업이 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문 업체의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듯이 방문요양센터도 좋은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정말 훌륭한 그런 방문요양센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근속 하시는 분들이 20명이 넘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잦은 업종이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이 잦은데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정말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구나. 결국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요양보호를 진행하다 보면 그 어르신분한테 우리가 좀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감동을 주는 사례요? 그거에 맞는 답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르신들 보통은 노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프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일상이 다 우울하고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당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은 커지고 내가 예전엔 이러지 않았었는데 라는 그런 상실감이 엄청나시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환하게 웃게끔 해드리는 거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드리고 경청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맞다고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그리고 말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자식들이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서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더 공감해드리고 그러면 이분들 표정이요 정말 밝아지세요. 얼마 전에 독거 어르신이세요. 그분은 황해도에서 계시다가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시거든요.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결혼도 해서 사셨는데 자제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시거든요. 그분 생신이셨어요. 그냥 별거 아니었거든요. 생신 때 가서 내복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표정 자체가 바뀌시거든요. 그냥 조그만 관심만 기울여 주시면 어르신들 상실감이나 우울감이나 조금은 덜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문 요양을 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자녀분이라든지 주로 이제 친척이라든지 옆에 계신 분일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한테 좀 어떤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쪽 방문요양센터 일을 지금 7년 정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어르신들 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시대상. 6.25도 겪으셨고 하다못해 일제시대도 겪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당신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당신들이 해오셨던 분들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몸이 아픈데도 누가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미루세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분이 아프시면 내가 몸 닿는 데까지 내가 몸이 부서져라도 아이고. 해드리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그 시대에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정말 좋은 제도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도 너무 거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분들께 조금은 좀 편하게 사시라고, 조금은 편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걸 하시라고 좀 마음 편해지고 취미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이러시라고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제분들도 좀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좀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자제분들의 역할이고,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게만 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분들 좀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래 쌓여져 있는 짐이라든지 또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하는 일들을 좀 하는데 참 그런 분들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들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분명히 자녀분들이 새로운 제품, 아주 좋은 제품을 그렇게 사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한쪽에 구석에 놓으시고 그냥 그 바닥에 그 코팅 다 벗겨진 거 쓰시고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따님이라든지 아드님이 잘 설득하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따라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모님들에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는 말들을 해서 좋은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또 좋은 그런 삶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관심인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고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국가 제도를 좀 찾아서 활용해서 부모님들 조금은 여유 있게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제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좋은 공감이라는 것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